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북미 회담 미리 보기입니다. 네, 하노이에서 북미 실무 협상 계속 이어지죠. 그렇죠. 이 북한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하고 미국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도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이 하노이 시내 파르크 호텔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호텔에 이제 비건 대표가 머물고 있는 곳인데 어제도 4시간 반가량 여기서 이제 실무 협상을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진짜 하노이 선언의 내용 조율을 위해서 양측 모두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게 뭐 내일도 모레도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처럼 회담 직전까지 이런 실무 접촉들이 이어질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핵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북한이 비핵화 관련 조치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리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뭘 할 거냐, 뭐 이런 거겠죠. 예. 오늘 미국 고위 당국자가 미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협상 의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좀 범위를 좁혀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이 보도된 바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로 비핵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된 이해의 진전, 둘째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마지막으로 최종적 로드맵을 향한 협력, 이런 건데 해석을 하면 비핵화의 전체 로드맵, 이거는 이제 아직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단계적 이행의 입구로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상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노이 선언에서는 최소한 이제 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쪽 협상 수석 대표도 지금 베트남에 가 있다면서요? 한국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아마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하고 만나서 북미 간의 이제 실무 협상의 상황들을 공유하고 또 협상 전략을 조율하는 이런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경협 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논의를 좀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전체 협상을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이도훈 본부장은 북미 정상회담 당일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수시로 미국과 접촉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움직인다고요?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국장도 오늘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하노이로 출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핵 협상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일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으로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뭐 비핵화를 하는 범위에 뭐 핵무기라든지 이런 미사일의 종류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어떻게 제기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주로 얘기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행기로 가느냐 기차로 가느냐 아직도 설왕설래해요. 그렇죠. 계속 뭐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북중 접경인 단둥을 지금 통제하는 그런 동향들이 지금 포착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뭐 중렌 호텔의 경우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열차편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투숙 예약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예약이 안 되거나 취소되고 있어서 좀 기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기차로 가겠다는 얘기는 일부러 중국을 들러서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전용 열차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일 저녁에 이제 단둥을 넘어서 이제 24일에 베이징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에 광저우를 거쳐서 하노이로 이동하는 동선, 이걸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전용 열차만 베트남으로 이제 보내고 실제 이동은 이제 비행기인 참매 1호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라면은 귀국길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을 들를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졌다. 그렇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20대 지지율이라는 미로찾기입니다. 왜 이 주제를 잡으셨는지?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른 의원이 뭐 어떤 말을 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어제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대 남성층에서 이제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지금 20대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그때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서른 의원 학교 다닐 때는 좋은 교육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은 이제 유신 체제 이전에 학교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민주주의 교육을 잘 받은 세대이다,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발언 때문에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긍정평가 45%, 부정평가 45%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역시 20대 지지율이 눈에 띄는데요. 전주에 같은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51%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41%로 10%포인트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부정평가는 37%에서 45%로 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조사는 지난 19일에서 21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6%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일주일 만에 20대 지지율이 10%가량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한국갤럽은 이 방송통신위원회 HTTPS 사이트 차단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이돌 외모 지침 논란을 부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안에서 논란이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서른 의원은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학교 다녀서 그렇다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이 포용국가와 청년 정책, 젠더 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 이런 주제로 정책 토론을 또 개최를 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위원회 내에 설치된 2030 젠더의식 TF의 연구 용역 결과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대들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결과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 용역 결과는 어떤 내용이에요? 핵심을 얘기하면은 젠더 갈등은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20대 남성들이 부딪히는 뭐 취업, 직장생활, 빈곤 이런 불안을 기성의 정책이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연구 결과를 보면은 20대 남성 다수는 한국은 이미 이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거나 군대 등의 문제로 남성이 더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여성 차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인식은 취업 경쟁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나이대일수록 좀 심해지는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남녀를 불문하고 20대들은 우리 사회가 기회와 과정, 결과 모두에서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돌파구는 불공정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각자 도생의 경쟁에 있다고 여긴다. 이 점도 이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혐, 여혐 이런 것도 나타나는 게 잘못된 그 반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력에 대한 차등 보상, 이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달라는 게 공정성 요구의 핵심인 것이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무임승차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젠더의식 태스크포스 팀은 어떤 그 제안을 하고 있나요? 이 숫자 중심의 일자리와 가구가 중심이 되는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각자 다른 구조 속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사회적, 정치적 기회 구조 자체를 넓혀야 되고 당사자가 스스로 발언하고 의제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 그리고 의사결정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절실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좀 이런 연구를 집권 여당이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한 얘기는 좀 안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2030 젠더의식 태스크포스 팀. 그렇습니다. 당도 이런 걸 만들어야죠.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연구를 같습니다. 해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